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둘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약속들을 우리들이 주로 하는가?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또 어린 아이를 두신 부모님도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도 약속하죠? 울지 마, 깎아 사줄게. 우리가 사회인으로 공적인 약속도 합니다. 귀화할 때 보면 이 나라 국민으로 어떻게 내가 이 나라의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손을 들고 선서하는 약속을 합니다. 군인도 약속하더라고요. 선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보니까 저 논산훈련소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같이 버리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는데. 야,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약속 중에는 사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약속을 분류할 수 있어요. 게리 챕만이라고 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유명한 책도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언약 결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약속의 2가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약속인데요.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런 약속은 있어요. 제 아내도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저더러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해래요. 근데 제가 결혼식 할 때 설거지 한다고 약속 안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은근한 그 안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밥을 내가 하는데 당신이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것도 계약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약속 중에 그러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사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형식인 것 같고 뭐 남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혼식에 올렸던 약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영어로는 death do us part. 죽을 때까지는 내가 사랑할 거야. 신의를 지킬 거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할 때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처럼 유효기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7년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진 않죠. 쌍방향의 조건을 이행해야만 내가 한다고 할까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약속을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더 숭고한 결혼의 약속, 결혼만이 아니고요. 이런 약속들은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에게 사실은 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결혼할 때 약속하는 것처럼 약속하지 않지만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하거든요. 이런 약속은 계약과 다른 언약 혹은 서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언약적인 계약적인 결혼이 아니라 이 서약적인 결혼을 우리가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개념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막 뭐에 씌였는지 몰라요.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저 남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거라고 속았구나 그렇게 하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아내는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할 거를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계약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왜 결혼은 그럴까 하는 게 저의 반문입니다. 저는 우리 결혼이라는 이 개념이 많이 퇴색되고 많은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약속에 대한 오해 때문에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떠한 약속이 우리 가족, 부부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근간이 되고 있는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결혼식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결혼식 10번 이상 가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식 나 10번 이상 가봤다. 예, 꽤 많이 가보셨네요. 자, 그런데 우리 문화가 조금 외국 서양 문화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린 결혼식 가면 주로 뭐가 기억이 나냐면 뷔페 음식이 기억나죠. 식장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거의 그러시죠? 예, 저도 뭐 한두 번 그랬으니까. 물론 제가 주례할 때만 빼고요. 그런데 이 결혼식의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의미가 이 언약과 서약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결혼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결혼식장을 유심히 보면 가운데 뭐가 있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복도가 양쪽 옆으로 있는데 가운데에 주단을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랑 측 신부 측 나눠 놓으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서양 문화에는 그것도 없고요. 이 결혼의 유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대 결혼이요. 우리 옛날 결혼 말고 현대 결혼 보면 가운데 주단이 있는데 대부분 주단이 어떤 색깔이냐면 빨간 주단을 깔아놨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고대 중동에는 이러한 불가침의 언약, 그러니까 끊을 수 없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구적인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동물의 각을 띄어요. 동물을 소나 낙타나 양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좀 잔인합니다. 딱 잘라가지고 그걸 벌려놓고 그 동물의 피가 빨간 주단처럼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맨발로 아버지들이 걸어가요. 이게 고대 중동의 결혼 문화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물을 자르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빨간 주단을 깔고 거기에 언약의 약속이 있는 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동물이 자기 몸을 찢어 죽은 것처럼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특별히 결혼에 약속이 생각보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약속이 중요한 이유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문화 쪽에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어머니는 미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생긴 게 미국 사람인데 아내는 한국 사람 같이 생겼지만 아내가 더 미국적인 문화, 저는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약속을 했지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계약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해줘야 내가 그 약속을 실행할 만한 책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책임이 없다고 막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약속은 지켜야 한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만 약속 잘 지키나요? 많이 못 지키시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못 지킨 약속보다 상대방이 못 지킨 약속을 더 많이 기억하죠. 우리 안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개념보다 사실은 약속이 우리를 지킨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그분은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경남 밀양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최종택이에요. 근데 참 재미나게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거기다 선자만 집으면 최종 선택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약속의 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고등학교 중퇴를 하게 돼요. 가난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퇴를 하고 서울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에 있던 자기 절친 동네 친구 3명하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좀 약간 우리 좀 멜로드라마틱하죠. 기차역 앞에서 이제 우리는 헤어질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빵집에 앉아서 3명이서 약속을 우리 이제 막 슬프잖아요. 뭐 우정을 이제 너 서울 가면 언제 만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제 뭐 남자들이지만 아마 울고 그랬을 것 같아요.